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허예민 연구원이 HLB를 포함한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이 세 가지 이 세 기업을 글로벌 도약 기대주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자, 글로벌 탑 2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로 평가를 했다. 이제 드디어 HLB를 제대로 평가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FDA 허가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지금 HLB의 행보를 보면은 강남에 900억짜리 빌딩을 매입을 해서 한 곳으로 집결을 시키고 있죠. FDA 허가가 안 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FDA 허가는 날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유한, HLB, 알테오젠 글로벌 도약 기대주다. 자, 허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 FDA 승인받은 제품 퀄리티업 상암제 1차 치료제 허가가 기대된다. 자, 1차 치료제죠. 간암, HLB 판매 추이가 기업 가치와 연결이 될 거다. 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탑 20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탑 2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HLB, 알테오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기업 가치가 확장이 아주 크게 되는 쪽은 결국은 이런 신약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진입장벽이 높은 쪽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HLB가 가장 유력합니다. 유한양행도 좋긴 한데 얘는 지금 오스코텍, 유한양행, 얀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세 군데서 나눠 먹는 이 상황이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권리가 다 HLB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먹는 거죠. 삼성까지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츠에서 열린 데일리 파트너스, 데일리 패밀리데이에서 발표자로 나서서 올해보다는 내년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아질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세계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목한 기업은 유한양행과 HLB와 알테오진입니다. 근데 이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유한양행이 앞에 나오면 안 되죠. 유한양행이 정말 좋은 회사고 단단한 회사이긴 하지만 기업 가치가 혁신적으로 크게 변화가 생기는 쪽은 단연 HLB입니다. HLB. 얘는 지금 간암 부분에서 삼성을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넘사벽이죠. 넘사벽으로 되는 거다. 유한양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나눠 먹고 얀센이 이제 많이 벌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수익 나는 거 로열티를 이제 유한양행이 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HLB가 항서제약으로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양행 항서제약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HLB는 얀센과 같은 상황이다. 캄릴주마비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보세라닙도 수익이 나고 캄릴주마비에서도 수입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얀센의 기술 이전했죠. 그래서 폐암 치료제 렉나자, 알테오젠은 머크와 기술 이전 진행했고 이 지난 2월 달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기술 이전 규모를 더 키웠다. HLB는 간암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닙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이 유력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을 지목한 것은 신약 개발과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 때문이다. 자, 이 모멘텀이 정말로 큰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은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임상 데이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 기술 이전과
자금 상황이 비교적 여유로워 지분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업을 따져보면은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 등 3개 기업으로 치우쳐지는 상황이다. 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허 연구는 HLB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고 올해는 알 수 없지만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근데 이 알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매출 부분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FDA 허가는 이제 곧 있으면 나는 거기 때문에 리보세라니 병용 치료제의 경우에 시장에서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 승인과 별개로 판매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올해는 판별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HLB는 2022년 에스모에서 리보사라닙과 감내주마 병용 치료제로 절제 불가능한 전이성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메인 세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에스모 부분에서도 발표했죠. 생존기간이 22.1개월, 대조군이 15.2개월, 유효성 입증 성공했고, PFS도 5.6개월로 대조군 넥사바 3.7개월 대비 길었고, 리보세라닙이 허가받게 되면은 로슈와 경쟁이 되죠. 티센트라브스틴, 그리고 BMS, 옵티보 여보이와 경쟁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이 허 연구는 항암제 신약 단계별 확률을 살펴보면은 허가 신청 단계에서 승인되는 확률은 92%에 달한다. 신청을 하고 나면은 허가가 날 확률은 92%다. 파이널 리뷰까지 지금 다 됐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거의 허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준시바이오가 중국 기업 최초로 비인돔 1차 FDA 승인을 받아서 HLB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 병용 치료제가 허가받으면 로슈와 BMS 간암 1차 치료제와 경쟁하게 되는데, 로슈 치료제의 경우에 OS는 HLB 치료제가 소폭 높게 나왔고, BMS는 아직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5월 16일 리보세라니 병용 치료제 승인 여부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임펜지 임주도 이것만 보면 돼요. 임펜지 임주도는 OS가 16.4개월이죠. 얘는 OS가 16.4개월로 상당히 약합니다. 약효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PFS는 목표치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사망 위험은 22%밖에 줄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보더라도 지금 리보세라닙과 감내르주마베 조합에 비빌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부작용이 적다. 면역항암제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적은 상황이지만, 부작용 적자고 항암제를 쓰진 않죠.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 사망 위험을 줄이는 이런 약물이 장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죠. FDA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 PBM 등재도 되고 예비 목록으로 등재됐죠. 그러면 허가 나면은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NCCN 부분도 지금 신청을 했죠.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등재가 안 될 이유가 없죠. 데이터 원에 완벽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 허 연구원이 보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HLB의 시장 점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는데, 오후 3시 34분에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3시 11분에
두경부암 치료 후에 유지요법에서 신치료법으로 부각이 되었다. 이 소식까지 상당히 좋은 호재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두 개나 나온 상황이고 장 막판에 좀 덜 올렸고, 이런 분위기면 내일 HB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